저희는 두원고대학교 파주 캠퍼스 스마트 자동차과 자동차 관리 4조 조장 조찬이 전 우재용. 저는 도성진입니다. 저희 자동차 관리 4조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브레이크 패드 교환, 현기 필터 교환,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작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자동차과 1학년 A2 조장 조찬이 전 우재용. 고원 동승입니다. 저희는 브레이크 패드 교환, 현기 필터 교환,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에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 현금 필터 교환 작업,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작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의 소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은 브레이크 패드의 장단점, 브레이크 패드의 교환 주기, 디스크 브레이크의 작동 원리, 브레이크 패드의 구조와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레이크 패드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가 간단하여 정비가 용이하다. 브레이크 패드의 구조는 다른 브레이크 구조들과 다르게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가 매우 간단하며, 장비가 있다면 일반인들도 쉽게 정비가 가능할 정도로 정비가 용이합니다. 두 번째 장점, 냉각 성능이 커서 제동 성능이 안정된다. 여기서 표시했다시피 냉각 성능이 크다는 얘기는 이 브레이크 패드는 외부, 즉 공기와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열이 일어나면 바로 공기와 접촉을 해서 바로 냉각되는 식으로 냉각이 되고, 여기서 제동 성능이 안정된다는 것은 마찰열이 계속 쌓여서 페이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좀 덜 일어나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페이드 현상은 각 패드나 디스크 등과 같이 마찰재들은 설계상의 적정 온도 이상을 넘기면은 마찰 개수가 떨어져서 제동력을 잃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디스크 브레이크는 외부 공기와 접촉이 되어서 냉각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페이드 현상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이 부품의 평형이 좋아 한쪽만 제동되는 일이 없다. 이 장점은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을 발생시킬 때 어느 한쪽만 바로 눌려지지 않고 양쪽에 바로 평형성이 있게, 즉 평등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의 평형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패드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브레이크 패드의 강도가 커야 하며 패드의 마멜이 크다. 우선 첫 번째로 패드의 강도가 커야 한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작동 시에 패드가 깨지면은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면은 안 되므로 패드의 강도가 커야 됩니다. 두 번째로 패드의 마멜이 크다는 것은 이 브레이크 패드도 결국에는 소모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패드도 갈리기 때문에 마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마찰 면적이 적어 패드의 압착력이 좋아야 한다. 마찰 면적이 적다는 것은 이제 패드는 브레이크 디스크 부분에 많아봤자 4분의 1만 차지하기 때문에 마찰 면적이 적다고 할 수 있고, 압착력이 좋아야 제동력이 잘 걸리고, 마찰력이 만약에 적으면은 디스크가 제동력이 잘 걸리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압착력이 꼭 좋아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외부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스크의 손상이 많이 갑니다. 이거는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 성능이 클 수밖에 없고, 반대로 외부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이물질, 즉 모래나 먼지 등이 디스크 등에 들어가거나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디스크에 손상을 줍니다. 디스크에 손상을 주게 된다면은 이제 디스크에 변형이 와가지고 제동력을 잠깐 동안 미끄러지게 되거나 제동력이 잘 잡히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내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의 손상이 많이 갔다. 이러한 단점을 막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있는데 바로 디스크 커버라는 것입니다. 디스크 커버는 디스크 내측에 장착을 해서 이제 디스크 내쪽에 들어오는 이물질, 즉 모래나 먼지 등의 이물질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드럼식 브레이크보다 교체를 자주 해야 한다. 브레이크 패드 교환 시기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만 km마다 교환을 해주도록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드럼식 브레이크는 6만에서 7만 km 정도 주행을 할 때마다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드럼식 브레이크의 6만에서 7만 km의 교체 시기보다 패드의 4만 km가 더 적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브레이크 패드 교환 주기는 평균적으로 4만 km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제동식 브레이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인디케이터, 즉 마멸 지식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이 잘 안되거나 늦게 될 때, 이거는 그만큼 패드가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눌러도 디스크에 잘 닿지가 않으므로 제동이 늦게 되거나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계기판에서 브레이크 경고등이 점등될 때,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패드 불량 시 경고등이 점등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액이 부족하거나 센서가 불량할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브레이크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점등되는 이유는 패드가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불량할 경우. 두 번째는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패드 불량이 의심되는 경우인 패드가 많이 마모가 진행되는 경우에 경고등이 점등되기도 합니다. 단동식 캘리퍼과 복동식 캘리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동식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간단하고 무게가 가볍습니다. 복동식에 비해서. 그리고 구조가 간단해서 정비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에서 정비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이 단동식 캘리퍼를 순정품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복동식에 비해서 제동력이 약합니다. 그 이유는 복동식은 피스톤을 이용해서 양쪽에서 디스크를 압착시켜주는 방식인데, 이 단동식의 경우에는 한쪽만 밀어주기 때문에 복동식에 비해서 당연히 제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단동식을 보시다 보면은 이 유아포스를 통해서 피스톤을 눌러줍니다. 한쪽으로만. 이 반대쪽으로 보시다 보면은 피스톤이 없죠? 피스톤이 없고 눌러주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눌러준다. 그러면 이거는 단동식 캘리퍼입니다. 단동식 캘리퍼의 특징 또한 피스톤이 한 개밖에 없어서 한쪽으로만 밀어준다. 이런 특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복동식 캘리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동식 캘리퍼는 단동식 캘리퍼에 비해서 제동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단동식은 단동식은 피스톤이 한쪽으로만 밀어주는데, 복동식은 피스톤이 양쪽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제동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특징, 구조가 복잡하고 무게가 무겁습니다. 이거는 단동식보다 무겁기 때문에 차량이 좀 더 무게가 더 많이 나가고요. 아무래도 피스톤이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유아포스가 좀 더 연결이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단동식에 비해서 더 복잡합니다. 네, 세 번째 특징, 열 발산 효율이 단동식에 비해서 더 떨어진다. 단동식은 이제 겉에 쪽이 이제 공기와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열 효율이 좋긴 좋은데, 이 복동식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피스톤을 막아주기 때문에 단동식보다는 열 효율이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동식 캘리퍼를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유압 포스가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시켜 주어서 양쪽을 밀어주는 형식이 되고, 보시면은 구조 또한 단동식에 비해서 많이 복잡합니다. 복동식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연결되어, 한쪽이 이제 한 손으로 되어 있는데, 단동식은 한 손으로만 되어 있는데, 복동식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복잡합니다. 네, 디스크 브레이크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다 보면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죠? 밟으면서 이 마스터 실린더에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은 유압도 이만큼 들어가지면서 피스톤을 양쪽에서 밀어주겠죠? 밀어준과 동시에 이 디스크가 마찰이 제동이 되는 겁니다. 제동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페달을 밟고, 두 번째 마스터 실린더에서 또 유압을 발생시켜주고, 세 번째 이제 발생된 유압이 유압 라인을 타고서 피스톤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브레이크에 제동이 걸리는 이러한 원리가 디스크 브레이크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 보면은 마멸지시기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 마멸지시기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이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어느 정도 마모가 되면은 이 브레이크 마멸지시기가 이제 디스크에 닿아서 갈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정도 패드가 마모가 일정 정도 마모가 진행이 된다면은, 여기 보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패드가 어느 정도 마모가 되니까 마멸지시기가 디스크에 이렇게 갈립니다. 여기 갈리다 보면은 이 인디케이터에서는 서걱서걱 또는 끼익 가는 소리가 나와서 이 소리가 운전자한테 전해집니다. 그럼 운전자는 이 소리를 듣고, 내 브레이크 패드가 어느 정도 마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어느 전문가들은 이 마멸지시기가 소리가 들리고 나서부터 1만 킬로 정도는 더 주행을 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 1만 킬로 이상을 달리게 된다면은 디스크가 너무 많이 갈려가지고 디스크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패드. 디스크가 디스크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부분이고 마모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슈 브레이크 패드가 장착이 되면서 이제 피스톤이 직접적으로 눌러주는 부분입니다. 눌러주면서 이렇게 방열판, 이제 패드심이 장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리벳은 하나의 연결핀입니다. 일종 연결핀. 여기서 패드, 슈, 그리고 방열판 등 이런 종류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이 리벳입니다. 패드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여기 보시다 보면은 여기 슈 부분에 여기 이런 판때기 같은 게 붙어 있죠. 이게 패드심입니다. 이게 패드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제동시에 마찰력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유압 포스에서 내려오는 이제 유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언젠간 피스톤에 고착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착 현상이 무엇이냐? 고착 현상은 이제 어느 물건 등에 열을 받아서 이제 녹아서 굳게 눌러 붓거나 하는 현상인데, 이 방열판은 이제 눌러 붓거나 하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어떻게? 방열을 해주어서 피스톤이 여기 닿으면은 열을 여기서 방열시켜준 다음에 이제 고착된 현상을 막아줍니다. 네,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캘리퍼의 구조나 유압포스 고정 볼트 위치를 확인해야 될 것. 네, 캘리퍼의 구조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복동식과 단동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모르고 그냥 단동식이면 그냥 캘리퍼가 다 똑같겠지 싶다가 분해를 하면 오일이 쏟아져 나오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여기서 유압포스 고정 볼트의 위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리퍼를 완전히 분할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어떤 거는 가이드 핀을 하나만 떼도 상관이 없고 둘 다 빼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 둘 다 빼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제 캐리퍼를 완전히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되는데 이 유압포스 고정 볼트가 걸려 체결되어 있다면은 이 캐리퍼의 위치가 자유롭지가 못해서 뭐 딱히 도와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 볼트를 딱 풀게 된다면은 이제 캘리퍼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둘 수가 있습니다. 두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특수공구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 특수공구, 캐리퍼 피스톤 앞잡기는 나중에 작업을 할 때 피스톤을 밀어줘야 되는데 캘리퍼 피스톤 앞잡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딱히 캘리퍼 피스톤 앞잡기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타이로드 엔드 탈착기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기어 플러를 사용할 때 기어 플러 밑부분을 탈거를 해주셔서 이 피스톤을 압착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피스톤을 잘 넣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에어 임팩트를 사용하여 타이어 너트를 풀 때는 살짝 풀어주기. 이 살짝 풀어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 임팩트 렌치를 사용을 하면은 한 번에 풀게 되면은 타이어 너트 부분이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잘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살짝씩 풀게 된다면은 마모가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게 되고 되게 좀 안전하게 그리고 부품을 최대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살짝 풀게 되면은. 네 번째, 리프트를 올리고 내릴 때는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모든 작업을 할 때 공통사항이죠. 네,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올리고 내릴 때는 반드시 리프트 올리겠습니다. 리프트 내리겠습니다. 꼭 외쳐주시고 확인하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브레이크 패드 교환 실습 동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에 사용할 실습 차량은 오피마 차량을 사용할 것입니다. 리프트로 차량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잭 포인트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 보면은 잭포인트가 이렇게 폼이 파이는 부분. 잭이 잭 포인트에 잘 맞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리프트를 실장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잭이 잭 포인트에 다 맞았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리프트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 올리겠습니다. 리프트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반드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리프트를 올리고 내립니다. 꼭 고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잠금장 지금 꼭 필수인가요? 지금부터 타이어 설정을 할 것인데요. 이 타이어 너트나 볼트를 뺄 때에는 맨 마지막이 타이어 아래쪽을 향하는 볼트여야 되고 뺄 때는 꼭 대각선을 향하도록 합니다. 타이어 너트를 빼기 위해서 에어 임팩트를 사용할 것인데요. 에어 임팩트를 사용할 때는 다른 한 손으로 이렇게 소켓을 감싸주시기 하고 너트를 뺄 때는 한 번에 빼는 것이 아닌 살짝씩 빼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볼트를 뺄 때는 타이어가 떨어질 위험이 있기에 몸으로 타이어를 기리고 타이어 너트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를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확인할 것이 있는데 차량마다 캘리퍼의 구조나 유압포스의 고정 볼트의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동식은 피스톤이 한쪽, 복동식은 양쪽에 있습니다. 유압포스 고정 볼트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압포스 고정 볼트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유압포스 고정 볼트를 풀지 않으면 나중에 캘리퍼를 풀 때 움직임이 제한되어서 캘리퍼를 둘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압포스 고정 볼트를 꼭 풀도록 합니다. 네,
유압호스 고정 볼트를 빼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캘리퍼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캘리퍼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가이드핀을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캐리퍼를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드라이버를 활용하여 브레이크 패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해한 브레이크 패드 한 쌍이 여기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보시다 보면은 여기 패드 쪽에 이제 펜 같은 것이 붙어 있는데 이거의 명칭을 패드형이라고 하며 이것의 역할을 여기 유압 포스에 있는 이제 유압 포스에 오는 유압이 아주 고온이기 때문에 이 고온을 막아주어 캘리퍼 부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마멸지식이 헤드신 부분입니다.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다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환을 하시다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캘리퍼 피스톤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캘리퍼를 내려도 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캘리퍼가 닫히지 않기 때문에 이 캘리퍼 피스톤 압착기를 통하여 피스톤을 명으로 만들어줍니다. 캘리퍼 피스톤 압착기를 이용하여 피스톤을 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다 보면은 캘리퍼 피스톤 압착기를 이용하여 피스톤을 영어로 만들어주어 싹 다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였으니 캘리퍼를 내리고 가이드핀을 다시 꽂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오일로스 고정 볼트를 다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를 이제 또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너트를 다시 조일 때에는 풀었던 것에 다시 역순으로 조이는 것이 좋습니다. 조일 때도 한 번에 조이는 게 아니라 살짝씩 조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타이어 볼트가 마모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이 끝났으니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볼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터 제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향균 필터에 대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관리 4조 A2 향균 필터 교환 작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향균 필터의 역할, 그다음에 향균 필터의 교환 주기, 그다음에 향균 필터 교환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향균 필터의 역할은 차량 외부에서 이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불순물 등을 여가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이고요. 이때 불순물의 종류는 여기 보시다시피 매연이나 배기가스, 미세먼지, 꽃가루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향균 필터를 오랫동안 교환하지 않으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벌레 등이나 아니면 여기 까맣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균 필터의 교환 주기는 평균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권장을 하고요. 만약에 미세먼지 권장하고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좀 많이 날리는 날이 있으면 평균보다 더 빨리 교환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향균 필터를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으면 나쁜 공기가 아무래도 차량 내부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차량 내부에 이제 악취 등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어컨 및 히터의 바람 세기가 약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향균 필터를 여기 다시 장착할 때는 반드시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살표 대신에 글자가 있다면 글자가 정위치가 되도록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균 필터 낄 때 왜 화살표가 아래 부분으로 껴야 되냐면 화살표의 방향이 아래 보시면 블로우 모터가 바람을 빨아들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살표를 아래 방향에 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아래 향균 필터의 위아래 재질이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화살표는 아래 방향으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교환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실습할 차량은 제네시스 차량입니다. 향균 필터의 역할은 외부에서 차량으로 들어오는 나쁜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고요. 교환 주기는 6개월 정도로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우 박스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우 박스를 빼기 위해선 이 손에 가리킨 부분에 키가 있는데 이 키를 먼저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키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글로우 박스를 들어서 빼주고요. 나머지 반대쪽에 있는 키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우 박스를 완전히 빼주기 위해선 여기 걸려있는 것을 이렇게 당겨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향균 필터를 빼기 위해서는 먼저 이 커버를 먼저 빼줘야 되는데 이 커버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향균 필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향균 필터를 낄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화살표가 아래쪽에 있는 방향으로 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한 화살표가 아래 되도록 껴줘야 하는 이유는 향균 필터 아래 보면 블로우 모터가 바람을 빨아들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화살표 아래 방향으로 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여기 보면 향균 필터는 위아래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화살표는 아래 방향으로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살표가 없는 경우에는 글씨가 제대로 읽히는 방향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죠. 향균 필터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균 필터를 껴줬으니 이제 커버를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우 박스 옆에 있는 이 키를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우 박스를 완전히 껴주기 위해 이 키를 껴줍니다. 이제 다시 그 시계 방향으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이어서 이 반대쪽에 이 키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우 박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향균 필터 교환 작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그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작업을 발표하겠습니다.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작업을 맡게 된 도성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작업의 목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주기, 그리고 레인 센서, 그리고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작업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주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와이퍼 교환 주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보통 갈아주고요. 그리고 와이퍼에 이상이 생겼을 때 와이퍼를 갈아줍니다. 먼저 와이퍼를 작동할 때 물에 얼룩이 남고 깨끗하게 닦이지 않거나 와이퍼를 작동할 때 소음이나 떨림이 발생하거나 와이퍼가 튕기고 유리를 건너뛴다. 이럴 때는 와이퍼를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 센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B 부분이 레인 센서인데요. 이 레인 센서가 빗물의 양을 감지하여 와이퍼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센서입니다. 레인 센서는 차량의 속도가 40km 이하일 때는 빗물의 양으로만, 차량의 속도가 40km 이상일 때는 빗물의 양과 차량의 속도를 비례하여 와이퍼를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작업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와이퍼 암을 교환 작업할 때 와이퍼 암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 와이퍼 암이 갑자기 내려가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전면 유리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퍼 교환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와이퍼 암을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제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작업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습할 차량은 BMW 차량. 레인 센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 센서는 누적 감지 센서라고도 하는데, 이 레인 센서의 역할은 빗물의 양을 감지하여 와이퍼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량의 속도가 40km 미만일 경우 빗물의 양만으로 와이퍼를 움직이지만 40km 이상이면 차량의 속도와 빗물의 양에 비례하여 와이퍼를 움직이게 합니다.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와이퍼 암을 위로 들어줘야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토와이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와이퍼를 위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 암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려면 시동을 켜거나 ACC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ACC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ACC 모드로 전환하고 와이퍼를 들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를 탈거하였습니다. 와이퍼 블레이드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환하였으니 와이퍼 암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작업, 향균 필터 교환 작업,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작업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났다, 씨발. 어?